우리는 추하게 늙고 싶지 않다. 빈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저 지나간 세월에 아쉬워만 하며 외롭게 눈치 보며 연명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병이 오더라도 노인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각각의 가정에 사연이 있고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가족이 안쓰러워 그들을 배려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 그 외 비자발적인 경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성인 자녀에게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노인 세대는 그에 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성인, 자녀와의 차이를 보인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빗대어 표현하며 그곳을 무가치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인요양시설로 거주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자의적이지 않은 격리 생활과 통신의 자유, 박탈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 경로 효친 사상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일을 당연한 도리로서 여겨왔으며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처럼 가정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두 경우 모두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확실한 것은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년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식들의 효도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노년의 생계는 부모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나 오래 살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보람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아주 천천히 생활 습관을 통해 축적된다. 단순하게 시간에 의해 노화가 진행되고 병도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환경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어떻게라는 의문을 품기만 한다면 더 나은 삶을 누릴 방법이 가져다 줄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근본적인 현상이 안정성이라 여기며 대안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만히 붙들어 두려 한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들을 시작해야 한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적어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점은 충분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노년의 시간은 돈보다 귀중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여가가 아니고 금쪽 같은 생명이다. 우리 모두는 늙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고 녹이 슬어 사라지는 녹슨 삶이다. 늙었다고 기죽지 말고 체념하지도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명품이 될 수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폐품이 될 수도 있다. 노년의 품격을 잘 유지하는 것은 홀로 서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혼자 잘 지내고 무슨 일이든 자신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기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보라.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요가, 수영 등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을 당장 시작하라.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인간의 공격 본능과 부정적 사고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단에 소홀히 하지 말라. 식사에는 다양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나 어류, 잡곡 등 영양가 있는 식품을 포함시키고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가끔씩 간식도 허용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라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피로를 느낄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우리의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될 수 있다.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라.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투자와 저축에 관심을 기울여라. 또한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적절한 보험, 가입과 금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므로 누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돈과 건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 이외에도 적절한 일거리, 대인관계, 봉사활동, 취미활동, 주거, 자녀와의 심리적인 독립 등이 더 요구된다. 정신적인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해보자. 독서, 음악 감상, 예술 작품 감상, 정원 가꾸기, 요리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라. 동호회, 지역사회, 그룹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높여줄 수 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소속감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로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치과하는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동년배에 비해 훨씬 빨리 늙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과 성취를 주목하고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 불행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친구들도 있고 큰 걱정거리가 없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장 깨어나라.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세월이 더 흐른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돈은 점점 사라져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외로움은 깊어갈 것이다. 배우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나중에라는 편안한 말에 속아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 지금 말고는 무슨 일을 시작함에 적절한 때는 없다. 이러한 시작들이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며 자아실현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노년기를 즐길 수 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저 나이든 부모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똑같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할 것이다. 늙었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다. 스스로 건강하고자 애쓰고 충분히 독립적이라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고 늙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늙어질 것이다. 살면서 올해는 몇 살이다 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를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 무기력한 모습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를 먼저 의식하면 나이에 갇히게 되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노인이 된다.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꾸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다.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이상을 갖는다는 것은 비전을 지닌다는 것이다. 비전을 지닌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꿈을 잃은 사람은 새가 두 날개를 잃는 것과 같다. 비록 힘없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꿈을 가질 때 얼굴이 밝아지고 생동감이 흐르며 눈에는 광채가 생기고 발걸음은 활기를 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꿈꾸는 자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다. 꿈 믿는 사람이 참 인생을 알고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살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다.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해 괴로움을 배워라.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즉 갖고 싶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 보라는 뜻이다. 남의 좋은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보고 내가 이런 집도 없다면 어디서 살았을까?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상실을 가정해 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아까 본 멋진 집보다 내가 사는 초라한 집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재산과 지금의 건강, 다정한 연인 혹은 친구, 가족 등등 내 주위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이 재산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의 나의 건강이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연인,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만 나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내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고 나의 연인과 친구를 더욱 잘 대해줄 수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마리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소원마다 성취되어 땀 흘려야 할 일도 없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저 밥만 먹고 하늘만 보면서 그 오랜 세월을 뭘 하면서 산단 말인가? 시간도 원 없이 많고 돈도 원 없이 많고 살고 싶은 큰 집을 골라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은 눈 한 번 윙크하면 애인이 될 수가 있고 회사의 사장도 원하게만 하면 될 수가 있고 여행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권태로 죽음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하거나 아니면 전쟁과 재난 등 더 큰 고뇌를 스스로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결론이 나왔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창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얻지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는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을 얼마나 누리는가를 측정해 보려면 기쁨보다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져봐야 한다. 괴로움의 내용이 작은 것일수록 그가 누리는 행복은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큰 불행이 닥치면 작은 근심 따위는 거들떠볼 경험도 없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어버린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소백정이 소를 잡기 위해서 들판에서 한가하게 논이는 소떼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 인간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앞둔 소와 똑같은 신세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간은 모두 삶과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이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극장 생각이 난다. 어린이는 자기 앞에 전개될 인생이라는 연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연극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하지만 연극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웃게 될지, 울게 될지, 무서워하게 될지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어린이 앞에 전개될 운명 역시 그와 같다.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선고받은 죄수이며 그 선고받은 내용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생애라는 것이 끝내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자각한다는 점이다. 그런 자각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확실해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탐닉했던 사랑과 우정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허망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모든 것은 허망하구나. 노인들 치고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미 허망과 절망은 알고 있다. 우리가 그처럼 찬란한 금빛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면서도 삶에 대해 끝내는 절망하고 무엇인가 심하게 속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공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공연 기간을 길게 늘려보자. 만일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200년이나 300년쯤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마치 똑같은 연극을 2번, 3번 보는 관객처럼 자기 아들과 손자와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을 실증나게 바라보는 미친 구경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장료를 내고 딱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연극처럼 속아도 한 번 속는 것으로 족하고 신기하고 놀라고 기쁘고 슬퍼도 한 번으로 족한 것, 후회도 한 번으로 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생은 딱 한 번만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아프지 않기만 바란다. 우리는 생애의 초반이나 전반부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다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던 사랑이나 행복이나 야망이 한낱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애 후반부에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생애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아온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생애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반가워했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겪고 난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혹시 불길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큰 떡갈나무는 폭풍 후에 꺾이기 쉽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나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독이다. 내 철학을 잘 이해하면 살아있는 것보다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것이다.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깨달음일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 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다.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셈이다. 특히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노년기에 예술 세계를 확립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시대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룬 창작의 결실들은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토대로 하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은 시대와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다. 어찌하여 끊임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에 침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망한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심한 착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선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이것이 노후가 비참하고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이다.